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죠?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산뜻한 셔츠 입고 오다가 이제 추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니트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저는 불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맞는 건 아니니까요.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물어보셔가지고요. 제가 뭔가 딱 뒤통수를 맞는 느낌?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뭘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은요, 보통 D램 경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D램을 가지고 겁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슈퍼사이클이라고 기존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정의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D램 경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과거 슈퍼사이클은 언제 있었냐? 90년대에 PC 붐이요. PC. 그리고 17년도 2017년도에 클라우드 투자 붐은 누구라도 인정을 합니다. 슈퍼사이클이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PC라는 게 기업이나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였는데 이제 한 집마다 원 PC 시대가 되면서 D램이 그때 엄청 수요가 늘어가지고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70%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클라우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예정돼 있던 수요가 아니었죠. 원래는 아마존 같은 애들이 트래픽이 몰릴 때는 엄청 몰리는데 안 몰릴 때는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임대해서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된 거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가 된 거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클라우드 쪽 붐이 막 불었죠. 그리고 빵 업체들, 그죠? 이런 업체들이 서버 투자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도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D램 팔아가지고 50% 이상 됐었는데, 항상 사이클이 이렇게 강하면 또 확 꼬꾸라져요. 왜냐면 이 쇼티지가요, 순식간에 공급 과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슈퍼사이클 보통 이렇게 보고, 이번에는 역대 초단기간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빠진 논리예요. 자, 그러면 IT 신이 보는 슈퍼사이클은 뭐냐? 야, 지금 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빠졌는데 너 슈퍼사이클 말이 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본 슈퍼사이클은 뭐였냐면요. 일단은 파운드리였어요. 파운드리. 그게 시스템 반도체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 누가 하나요? 삼성이 하죠. 삼성이 하는 파운드리, 이 사이클이 우리나라한테 오는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쪽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D램 쪽하고 낸드 플래시 다 좋아지는 그림이었다. 원래 그런 그림이었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설계 영역이 있고, 그죠? 시스템 반도체도 공정 영역이 있는데 공정이 파운드리인 거고.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좋게 봤는데요. 이 사이클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과거처럼 짧고 강한 사이클이 아니다. 이번에는, 과거에는 짧고 강한 사이클이었어요. 짧고 강한 사이클.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지금은 길고 가는, 그렇지만 오래 가는 사이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클들이 다 중첩이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우리 연못에다가 돌 하나 딱 던지면 파장이 이렇게 탁탁탁탁 일어나죠. 그리고 옆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또 탁탁탁탁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더 강한 힘을 낼 거다라고 봤던 게 제가 슈퍼사이클을 봤던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자,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강국이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죠? IT신 새로 오신 분 아니면. 그죠? 자,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는요, 전 세계 반도체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25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넘버원이지만 결국 세계 반도체 시장의 메인스트림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요. 이쪽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팹리스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파운드리 업체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한 5개 업체 정도 메인 업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성장 동력을 뽑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 너무 잘하는 회사가 대만의 TSMC잖아요. 자, 그럼 TSMC하고 물량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나요? 없죠. 얘들은 지금 5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5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얘하고 물량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부가 시장을 잡으면 되는 거죠. 고부가 시장이 뭐겠습니까? 결국 10나노 이하. 그러면 지금 메인스트림이 7나노하고 5나노. 특히 5나노. 5나노에서 삼성전자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팹리스 업체들이 여기 딱 삼성한테 줄을 서고 그러면 우리나라 후방 산업이 좋아지고 후방의 오사트 업체들도 좋아지고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죠? 이런 그림이었고 그러려면 삼성의 엑시노스도 잘 돼야 되고 그죠? 이런 게 이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었는데 결국은 엑시노스도 죽을 썼고 5나노 수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죠? 올해는 그죠? 그리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막 엄청 투자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투자가 슬로우했어요. 그죠? 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막 수주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였다라는 논리를 만들게 되는 빌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안 좋은 일은 같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도 이런 안 좋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메모리 쪽도 좀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왜냐면 D램 같은 경우는 결국 DDR5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DDR5가 적용이 되려면 인텔의 신규 CPU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뭐였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엘더 레이크하고 이거는 이제 PC용입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레피드. 이거는 서버용이죠. 자, 요 칩셋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지금 막 1년 이상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이게 올해 나와야 되는데요. 인텔 엘더 레이크는 소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PC용 DDR5는 지금 생산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 사파이어 레피드, 서버에 대한 기대감이 훅 꺾인 거죠. 그래서, 와, 6월쯤에는, 내년 6월쯤에는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로만 보면, 아, 슈퍼사이클 틀렸다. 반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아, 저는 이게 꺾인 거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사이클이 가다가 과거 슈퍼사이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였죠. 그런데 지금 슈퍼사이클은요, 이렇게 갑니다. 상승하는데요, 이렇게 조정은 항상 있습니다. 저는 조정의 어느 구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지금 많이 좀 선반영해서 밀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 반등이 나면 그 주가는 또 과도하게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올 초에 좀 기대감이 과도했잖아요. 그죠? 기대감이 과도했는데 지금은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좋아질 수 있는 그림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5나노 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한 바로는 지금 60%대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올 초만 해도 막 지금 뭐 20, 30%대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계속 적자를 냈죠. 적자를 냈는데 지금 한 50%대 중반 정도가 BP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5나노 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안 좋았던 게 이 5나노 팹을 50% 이상 쓰는 게 엑시노스예요. 엑시노스. 갤럭시 S 21에 적용됐던 엑시노스 2100이 퀄컴 스냅드래곤한테 확 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량도 줄고 수율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수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5나노 수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엑시노스 2200은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벤치마크 테스트가 잘 나오고 있고 이게 내년에 2억 장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장을 어디 팹을 쓰겠습니까? 이 팹을 쓰겠죠. 그러면 팹 수율도 올라가고 물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퀄컴 그리고 AMD 같은 IBM 이런 데서 물량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TSMC한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팹리스들도 삼성전자로 이원화할 니즈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특히나 AMD하고 굉장히 많은 긴밀해지고 있죠. AMD의 GPU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엑시노스 2200에 들어가는 거고, AMD 최근에 삼성전기가 AMD 전용 플립칩 BGA 라인을 깔았죠. 그죠? 이게 한 1.1조까지. 그죠? 서로 이렇게 긴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결국 삼성 파운드리 이런 것들하고 다 협력 시스템을 위한 전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반도체 D램 고정거래 가격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4Q에는 한 5% 정도 하락하고 내년 1Q에는 한 10% 정도 하락한다는 게 시장 컨센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시장 거래가는 많이 내렸죠. 그죠? 시장 거래가는 많이 내렸는데요. 이게 D램 단품이 있고요. 우리 PC 옛날 조립할 때 보면 메모리 카드로 꼽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카드처럼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면 D램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요, D램 메모리 카드를요, 메모리 카드를 사서 D램을 하나씩 뜯어내서요, 팔면 한 50센트씩 아비트레지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서요, 떼서 팔면 돈이 남아요. 그 말인즉슨 뭐겠습니까? 이 재고가 많다는 거죠. 이 재고를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셋업체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셋업체들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왜 단품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냐? 단품 가격들은 주로 반도체 소자업체들이, 삼성, 닉스 같은 애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재고를. 그러니까 단품 가격보다 이 메모리 재고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건 언제 샀겠어요? 올 초에 막 과도하게 주문해놨던 것들을 막 시장에 던지는 물량이겠죠. 그 말로 보면 이게 가격 하락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시스템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나올까? 왜? 파운드리 업체들도 계속 증설했고, 그죠? 다 했는데 왜 쇼티지가 나냐? 지금은 유통 쪽에서 장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웨이퍼 하나를 한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요, 이걸 사서 쟁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서 원래는 패키징을 해서 시장에다 팔아야 되는데요, 안 팔고 웨이퍼를 쟁기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죠? 이런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순식간에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때문에 지금 메모리가 안 팔리는 상황이잖아요.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너무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자, 봄코끼리님이 남겨주셨어요. 넥스틴과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검사 영역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패턴과 회로 차이, 아시님, 기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넥스틴은요, 비전 검사를 하는데요, 이 회로를 검사합니다. 회로라는 건요, 반도체에 있는 회로라는 거는 20나노, 28나노도 있고 14나노도 있고 5나노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아무리 막 땡겨서 봐도 검사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요, 다크필드라는 영역이 있고요, 브라이트필드라는 영역이 있어요. 넥스틴이 하는 거는. 그래서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회로가 잘 나왔는지 검사하는 게 넥스틴의 장비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회로를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쌓습니다. 반도체는. 왜냐하면 마스킹을 뭐 20 몇 번을 하잖아요. 그럼 20 몇 번 하면 회로가 20 몇 번 쌓이겠죠. 그게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정렬이 제대로 됐는지 그걸 검사하는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오버레이 장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넥스틴은 회로가 잘 나왔는지 검사하는 거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 정렬이 잘 나왔는지 검사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은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유효한데 그러면 어떤 핵심주들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